반갑습니다. 국민이 영어 문법 기초 두 번째 시간 문장의 형식 5가지 오늘 두 번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유기농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인 품사를 배웠습니다. 품사가 원래는 8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중요한 4가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4가지는 알고 가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장에 들어갔을 때 문장 어떤 역할에 따른 이름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런 용어로 쓰인다. 이름이 좀 달리 불린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빨리 지난 시간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고 오세요. 이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이거 계속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개념이 헷갈려서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앞으로 가셔서 복습을 하셔서 용어에 대한 정의, 용어가 뭘 지칭하는지 개념을 다시 한번 빨리 정리를 하고 오시고요. 자, 오늘부터는 지금 이제 실전적으로 이게 문장에 쓰였을 때 어떻게 쓰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지금 이번 시간 들어갈 때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어떤 점이 틀린지를 조금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차이점에 따라서 우리가 영어 학습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좀 조심해야 될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네, 한국어 같은 경우는 조사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뭐 은는이가 다, 이다, 뭐뭐 하는, 뭐뭐인 이런 식으로 단어에다가 조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보면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나는 커피를 마셨다 이랬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이제 나라는 단어에다가 는이라는 조사를 붙이고요. 커피라는 단어에다가 르를 붙입니다. 그래서 을을이 붙어 있는 거는 목적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나는 할 때 는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이거는 주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순서를 바꿔볼게요. 커피를 나는 마셨다. 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못 알아듣지 않죠. 혹은 이렇게 마셨다. 커피를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커피를 마셨다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말을 할 때는 나는 커피를 마셨다 이 순서로 이야기하겠지만 약간 바꾼다 그래서 의미 자체를 파악을 못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어떻다? 순서가 바뀌면 난리가 납니다. 예를 들면 I drink coffee 이렇게 해야 되는데 coffee drink I 이거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단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단어의 순서를 깨는 순간 말이 아예 안 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면은 영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영어의 단어의 순서에 우리가 그래서 익숙해져야 된다. 이번 시간의 가장 핵심입니다. 단어의 순서에 굉장히 민감하다. 한국어처럼 대충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의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 영어에서는 우리가 문장을 쓸 건 아니잖아요. 해석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의 순서의 배치를 보고 의미 파악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 길이 아주 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문장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5가지 패턴을 이 단어의 순서의 패턴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를 오늘은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문법책이라든지 문법서 혹은 독해책 같은 경우는 문장의 5형식이라 그래가지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 5가지 형식을 가지고 기본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의 기본 뼈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순서에 우리가 익숙해지자. 이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1형식부터 볼게요. 1형식은 주어는 동사다. 이 구조입니다. 이게 다예요. 주어는 동사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다시 1형식 설명을 할게요. 1형식은 주어는 동사다. 이 기본 구조로 끝나고요. 자, 두 번째 형식은 주어는 동사다 하고 뒤에 보어가 붙습니다. 보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보어는 보충어라 그랬죠. 요 개념 생각 안 나면 다시 가세요. 다시 가셔서
보호 개념이 뭔지 다시 한번 어떤 녀석들이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지 다시 보고 오세요. 자, 주어, 동사, 보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는 여기서는 목적어가 붙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붙고요. 사형식입니다. 주어는 동사다 잡고 나서 목적어가 하나, 목적어가 둘,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목적어가 두 개가 연타로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 형식은 주어는 동사다 하고요.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에 대한 보어 나옵니다. 요렇게가 다섯 가지 형식입니다. 근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우리가 봤을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기본 구조는 뭡니까? 주어는 동사다. 이 구조죠. 그래서 모든 문장 구성을 볼 때 가장 기본 뼈대는 뭐다? 최소한의 문장의 기본 구조는 주어는 동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을 해석을 하거나 문법적인 사항을 볼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어는 동사다를 짝을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 이 짝을 맞추는 게 독해든 문법이든 가장 근간이고 베이스입니다. 이걸 안 잡고 해석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뒤에 막 문장 긴 거 해석하고 막 문장 여러 개 합쳐져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막 산으로 갑니다. 해석 산으로 가고요. 막 뭐 내가 했는데 당했다 얘기하고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 하나에 동사 하나 짝을 이루는 구조를 잡는 거를 해석이든 문법이든 가장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1형식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EX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두 개 살펴보고요. 여기 밑에 세 개에 EX라고 써 있는데 해석 안 써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셀프로 해보세요. 셀프로 해보시고 답은 제가 이렇게 댓글에 지금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댓글에 달아놓고 지금 제가 안 달았는데요.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예문 나이는 주어죠. 나이는 그래서 은는이가 붙여주시고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기본 문장 구조 끝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 이 in love라고 뒤에 붙어있는 거 있죠. 얘는 전치사 명사형의 구입니다. 전치사 명사 덩어리입니다. 문장 속에 쓰이는 역할 이름 중에 수식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식어. 수식어는 문장의 기본 구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석을 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끊으라고 제가 할 겁니다. 여기 끊으세요. 이렇게. 전치사 명사형은 문장 구조에서 기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빼는 겁니다. 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치사 명사가 주어 자리에 와 있다 라고 하면 걔 주어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전치사 명사는 주어로 쓸 수도 없고 목적어로 쓸 수도 없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문장 기본 구조는 주어는 동사다. 이게 기본 구조고요. 그 밑에 있는 예문 위대한 도전은 이게 주어고요. 놓여 있습니다. 이게 주어는 동사다. 끝입니다. 위대한 도전이 놓여 있다. 이걸로 끝이에요. 여기 지금 ahead가 앞에라는 뜻인데요.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in the future가 또 전치사 명사죠. 얘도 전치사 명사형으로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ahead in the future 여기 덩어리가 수식어 역할을 하는 덩어리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다로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형식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문 볼게요. 주어는 동사다의 뒤에 보충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다. 이건 이 형식은 3형식이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주어는 동사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뭔가 말이 마무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1형식은 마무리되는 느낌인데요. 얘는 마무리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예문을 보면 정직은 is, 이다. 비동사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앞으로 이다, 있다, 되다 이 셋 중 하나로 해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직은 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렇게 하고 글을 마무리하면 어떻습니까? 정직은 이다. 뭐지? 이런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직이 뭔지에 대한 보충을 해주는 보호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 팔러시다, 최상의 정책이다 라고 명사를 여기다 딱 하나를 달아주면 어때요? 정직이 곧 뭐다? 최고의 정책이다 라고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 개념은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주어가 곧 여기다 명사를 쓰게 되면, 보호자리 명사를 쓰게 되면 주어가 곧 보호가 되는 겁니다. 주어가 곧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보호 자리에 만약에 형용사를 쓰면 어떻게 되냐? 주어의 상태가 곧 이 형용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보호 개념이라고 그랬고, 목적어는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주어가 동사의 액션을 할 때 당하는 애를 목적어라고 그랬죠. 주어가 동사의 액션 하면 당하는 애.
받아주는 애가 목적어다. 그럼 예문 두 개를 보겠습니다. 서투른 일꾼이 비난한다 그랬죠. 서투른 일꾼이 비난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딱 끝났어요. 그럼 뭘 비난하지? 누굴 비난하지? 이게 남죠. 자, 비난하는 대상이 뭐다? 비난당하는 애는 뭐다? 그의 도구, 그의 연장을 비난하는 거죠. 자, 도구가 비난을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문. 나는 정말로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주어는 동사다. 잡혔죠. 그럼 누구를 사랑하냐? 너를 사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보호 개념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서투른 일꾼이 곧 그의 연장, 그의 도구가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게 곧 내가 아닌 거죠. 여기 지금 보호랑 개념이 다르죠. 보호는 정직이 곧 최상의 정책이 되는 거였고, 서투른 일꾼이 도구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는. 그러니까 목적어와 보호 개념은 이 차이라는 겁니다. 개념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이 나머지 예문은 셀프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형식을 넘어가겠습니다. 사형식. 삼형식에는 주어가 동사의 액션을 할 때 당하는 대상이 목적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형식에서는 을이라는 목적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사형식에는 보면 목적어가 두 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동사의 액션을 할 때 당하는 대상이 두 개예요. 영향을 받는 애가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의 액션을 한 번 했는데 당하는 애가 두 개, 일타 쌍피라는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그는 가져다 줍니다. 그가 가져다 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럼 당하는데 나에게 계산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당하는 게 가져다 주면은 나한테도 영향을 주고요. 그 계산서도 이동이 되겠죠. 가져다 주니까 가져가지는 거니까 계산서도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계산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당하는 대상은 두 개입니다. 자, 그 다음 예문. 그는 left는 떠나다 남겨두다 둘 중 하나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는 남겨두다라고 해석할게요. 그의 와이프에게 뭘 남겨주었냐? 커다란 재산을 남겨두었다. 그럼 와이프에게 큰 재산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목적어 두 개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했냐? 누구누구에게, 나에게, 그의 와이프에게 영수증, 계산서를, 커다란 재산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직접 목적어는 무엇뭐를 이렇게 에게, 을을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면은 사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문 두 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잡아보시고 직접 목적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잡아보시고요. 요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오형식을 보겠습니다. 오형식. 주어는 동사다 먼저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어 나와 있죠. 자, 보어 개념이 뭐라 그랬죠? 이 형식에서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을 해주던가 주어 자신이 되던가 이랬죠. 근데 여기 목적격 보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목적어 있죠. 목적어랑 동일한 대상이 되던가 동일한 녀석이던가 목적어와 동격으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오든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오형식은 주어는 동사다. 이거 한 덩어리를 묶으시고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한 덩어리로 묶으세요.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오형식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문 보시면 우리는 부른다. 주어는 동사다 잡으시고요. 여기 있죠. 우리의 행성을 지구라고 부른다. 곧 우리의 행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 나와 있으니까 우리의 행성이 곧 지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적어에 대한 목적격 보어, 명사형으로 나온 목적 보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문. 인터넷은 만든다. 주어는 동사다 잡았고요. 세상을 무엇으로 만든다? 글로벌 사회로 만든다. 전 세계적 사회로 만든다. 세상이 무엇이다? 곧 글로벌 소사이어티, 세계적 사회다. 라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명사 잡혀 있을 때 조금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형용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문을 인터넷은 만든다. 세상을 좋게 만든다. 그럼 여기서 굿이라는 형용사를 쓰면요. 세상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 굿, 좋은 상태로 만든다. 이렇게 형용사가 쓰이면 응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형식까지 살펴봤고요. 주어, 동사, 곧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 문장의 기본 구조가 되는 문장의 역할 이름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설명할 때, 강사들이 설명할 때 딱 들으면 뭐 얘기하는 거구나.
꽂힐 정도로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안 헷갈린다는 거예요. 개념이 헷갈리면 어떻다? 설명을 듣고도 이게 뭐였지?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이 강의 들을 때 계속 버퍼링 걸리는 거예요. 버퍼링 걸리고 계속 그걸 그냥 누적시키면 어떻게 된다? 회독을 여러 번 해도 안 돼요. 개념은 잡고 회독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